대법원이 오늘 오후 5시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모레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같은 날 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신속심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기일부터 9일 만에 대법관들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 후보의 2020년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외부 31일 만에 판결 선고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도 이번 대법원의 심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공사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이었다고 답한 게 허위사실 공표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지난달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1, 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원은 대법원장 등 12명이 참여한 이번 합의기일에선 다른 때와 달리 이 후보 단일 사건만 심리했고 5월 1일 기일에서도 이 후보 사건 선고만 이뤄집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잡히면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접수 34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부터 선고까지 불과 9일 만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한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로, 2, 3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내로 선고하는 이른바 633 원칙을 고려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단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추가 합의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선고일로 지정된 5월 1일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다음 달 11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고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국 법원에 633 원칙을 지켜달란 권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선고 결론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SBS 조연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일자가 다음 달 1일로 잡히자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공식 논평에선 예상보다 빠른 기일 지정에 대한 해석을 자제했는데 당내에선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 무죄를 확정한 거란 기대감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유죄로 바꾸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나아가 대장동 사건 등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판례로 확립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일로 지정된 5월 1일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많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회적 혼란이 적어질 거란 점에선 반기지만 결과를 놓고는 정반대 전망을 내놓는 셈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이 내용은 법조팀 백운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한 3시간 전쯤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바쁘게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모레 그럼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에 대해서 이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도 이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고 고 김문기 씨와 찍힌 사진도 이 사진 일부가 확대돼서 제시됐기 때문에 이 후보가 조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며 이 상반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나온 2심 판결의 법 적용과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게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더 큰데 그렇다면 좀 예상할 수 있는 선고 결과 경우의 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에 나서게 됩니다. 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이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라서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대선 전까지 서울고법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지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곧바로 유죄 확정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 원형을 기준으로 이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운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